안녕하세요. 40년차 신경과 전문의 박서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 하시나요? 아니면 말하고 싶은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지만 좀처럼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나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 뇌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효과가 뛰어난 뇌운동법 5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법들은 정말 특별한 장비나 비싼 약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집에서 아니면 어디서든 하루에 딱 1분만 시간을 내서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요즘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신 분, 말하고 싶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는 분, 걸을 때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 어지럼증으로 고민이신 분, 손동작이 예전만큼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미리 뇌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뇌가 늙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최근 의학 연구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뇌는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마치 찰흙처럼 계속 새로운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운동법은 모두 이런 뇌의 특성을 활용한 것들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따라하시면서 직접 느껴보세요. 첫 번째는 손가락 운동법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 뇌의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하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먼저 양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를 껴보세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만 교대로 위아래로 움직여보세요. 10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동작이 우리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을 깨워줍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 김영희 할머니가 계세요. 올해 72세이신데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손자 이름도 자꾸 헷갈리고 약 먹는 시간도 계속 까먹으신다고 하셔서 많이 걱정이 되셨대요. 그런데 이 손가락 운동을 포함한 뇌 운동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손자 이름은 물론이고 손자들 생일까지 다 기억하시게 되었고 약도 알아서 챙겨 드시게 되었거든요. 김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이 운동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눈 운동법입니다. 이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집중력도 높여줍니다. 먼저 고개는 움직이지 말고 눈만 움직여보세요. 위를 5초 동안 보고 아래를 5초 동안 보고 왼쪽을 5초, 오른쪽을 5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눈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5바퀴 돌리고 반대로도 5바퀴 돌려보세요. 마지막으로는 먼 곳을 3초 동안 보다가 가까운 곳을 3초 동안 보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을 하다 보면 눈도 덜 피곤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치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인 이철수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68세이신 이 할아버지는 처음에 오셨을 때 책을 읽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지 못하겠다고 하셔서 정말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눈 운동을 포함한 뇌 운동을 꾸준히 하시더니 2달 만에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하루에 책 1권씩 읽으신다고 자랑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균형 잡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1년에 3분의 1이 넘어지는 사고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균형 감각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손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손에는 우리가 서 있을 때, 걸을 때, 몸을 돌릴 때 자동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손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다시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할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절대로 혼자서 위험한 곳에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옆에 의자나 벽 아니면 가족분이 계실 때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발로 똑바로 서서 눈을 뜨고 30초간 서 있어 보세요. 이때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시고 등은 곧게 펴세요. 만약 이것도 어려우시면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편하게 되시면 발을 조금 더 모아서 해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처음에는 10초만 버텨보세요. 오른발로 10초, 왼발로 10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들어 올린 발은 무릎을 구부려서 뒤쪽으로 올리시거나 앞쪽으로 살짝 들어 올리시면 돼요. 중요한 건 한쪽 발에 모든 체중을 실어서 안정적으로 서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눈을 감고 균형 잡기입니다. 양발로 서서 눈을 감고 10초간 서 있어 보세요. 눈을 감으면 시각적 정보가 차단되면서 뇌가 더욱 집중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손해를 자극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한 발로 서서 눈 감고 버티기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단계예요. 처음에는 3초만 버텨도 대단한 거거든요. 5초, 10초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을 움직이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발로 서서 왼발을 앞뒤로 살짝 움직여 보거나 옆으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균형을 잡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면서 뇌가 더욱 활발하게 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단계는 한 발로 서서 상체를 좌우로 움직이거나 팔을 벌려서 원을 그리는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정말 충분히 연습하신 후에 하셔야 해요. 이 모든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첫 주에는 양발로 서기만 완벽하게 하시고 둘째 주에는 한 발로 10초 서기, 셋째 주에는 20초, 넷째 주에는 30초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넘어질 것 같으면 즉시 옆에 있는 의자나 벽을 잡으세요. 박미경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75세이신 이 할머니는 예전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항상 난간을 꽉 잡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 균형잡기 운동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후에는 계단을 혼자서도 거뜬히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요즘은 동네 산책도 자주 다니신다고 하세요. 박 할머니는 이 운동 덕분에 자신감도 많이 생기셨다고 항상 고마워하세요. 네 번째는 말하기 운동법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말을 하고 단어를 기억하는 뇌 부분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이에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1분 동안 관련된 단어를 최대한 많이 말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는 주제를 정했으면 사과, 배, 포도, 바나나, 딸기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월요일에는 과일, 화요일에는 동물, 수요일에는 고향 음식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더 어려운 방법으로는 끝말잇기를 혼자서 1분간 계속해 보시는 것도 있어요. 정말 효과적인 운동이거든요. 제가 치료한 환자분 중에 최순자 할머니가 계세요. 70세이신데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해 하셨어요. 특히 가족들과 대화할 때 중간중간 말을 멈추고 그게 뭐였지? 하시면서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하기 운동을 4개월 동안 매일 하시더니 지금은 말도 훨씬 부드럽게 하시고 단어도 잘 떠오르신대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말을 잘하신다고 좋아하세요. 다섯 번째는 목 운동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도 의자에서도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가능합니다. 먼저 똑바로 앉거나 서서 어깨의 힘을 완전히 빼주세요.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어깨는 움직이지 않고 고개만 돌리는 것입니다. 오른쪽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3초간 유지해주세요. 이때 왼쪽 목 옆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목 양쪽의 경동맥이 마사지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우리 뇌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4세 정한국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퇴직 후 독서를 취미로 삼으셨는데 70세부터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셨어요. 한 페이지를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앞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알려드린 목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6주 후 선생님 이상해요. 소설책 한 권을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요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이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균형 감각도 함께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 안에는 평형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도 뇌와 마찬가지로 좋은 혈액순환이 필요합니다. 목 운동을 통해 머리와 목 전체의 혈류가 개선되면서 어지럼증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81세 송옥분 할머니께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어지러워서 항상 난간을 잡고 다녔는데 목 운동을 한 달 하고 나니 혼자서도 걸음이 너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탁구까지 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 운동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깨 운동입니다. 어깨가 굳으면 목도 함께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어깨를 천천히 앞으로 5번, 뒤로 5번 돌려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깨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해주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보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76세 김태호 어르신은 젊었을 때 회사에서 임원을 지내셨던 분인데 70세부터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증상을 실어증이라고 하는데 뇌의 어느 중추에 혈액 공급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목과 어깨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8주 후 예전처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운동하는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분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느려지는데 아침에 목과 어깨 운동을 해주면 뇌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해서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8세 이순자 할머니께서는 아침마다 목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서 뭘 해도 집중이 잘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분은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저녁 늦게까지도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면 목 운동을 할 때는 절대 빠르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하게 목을 돌리면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를 다칠 수 있습니다. 마치 고급 와인을 천천히 음미하듯이 목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의식하면서 해주세요. 83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목이 뻣뻣해서 조금만 돌려도 아팠는데 한 달 정도 천천히 하다 보니 목이 부드러워지면서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일기를 쓰시고 한 달에 책을 5에서 6권씩 읽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비밀이 있습니다. 목 운동과 함께 심호흡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목을 돌릴 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 천천히 내쉬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뇌의 산소 공급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79세 최영희 할머니께서는 목 운동을 하면서 깊게 숨을 쉬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더 맑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깊은 호흡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일부 뇌세포는 줄어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뇌세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액순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85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은 80세까지도 치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울했었는데 목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기억력이 좋아져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동네 노인회에서 회장을 맡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운동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해서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72세 정미경 할머니는 처음에는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며칠 건너뛰기도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6개월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장 보러 가서 뭘 사야 할지 몰라서 메모지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머릿속으로 다 기억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운동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잠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잘 때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77세 박철민 할아버지는 목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밤에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좋은 수면과 좋은 혈액순환이 만나면 뇌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일부 뇌세포는 줄어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뇌세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액순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85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은 80세까지도 치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울했었는데 5가지 간단한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기억력이 좋아져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동네 노인회에서 회장을 맡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운동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해서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72세 정미경 할머니는 처음에는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며칠 건너뛰기도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6개월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장 보러 가서 뭘 사야 할지 몰라서 메모지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머릿속으로 다 기억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뇌 운동을 12주 동안 꾸준히 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기억력 검사 점수가 25%나 좋아졌고 균형 감각도 30% 개선되었으며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40%나 늘어났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실제로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 뇌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뇌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꾸준히 관리하느냐의 문제예요. 오늘부터 하루에 딱 1분씩만 투자해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운동과 함께 규칙적인 잠자리, 충분한 물 마시기, 친구들과의 대화, 책 읽기 같은 것들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계속되시면 꼭 병원에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균형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넘어질 위험을 생각해서 안전하게 하시고 본인 몸 상태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셔야 해요.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뇌는 몇 살이 되어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30년간 진료를 하면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90세가 넘어서도 20대보다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뇌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했다고 효과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에도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분 목과 어깨 운동으로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90세 되신 한복순 할머니께서 지난주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이렇게 많다니 신기해요. 간단한 운동 하나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매주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결,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법,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건강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중한 정보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박서준 의사였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뇌운동법 꼭 해보시고 좋은 변화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